경제학 짱박사,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합격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주제죠. 바로 최저임금과 경제적 지대. 이 두 가지 개념이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의 필독서인 에렌버그 노동경제학 교재를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와 함께 머리에 쏙쏙 지식을 담아갈 두 친구를 모셨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론은 좀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헷갈리더라고요. 핵심만 콕콕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솔직히 그래프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져요. 박사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두 분의 고민 오늘 이 시간으로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다 같이 합격을 향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.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이 시험에서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거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. 여러분, 노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기본 뼈대가 뭐죠? 바로 수요공급 모형입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최저임금 같은 정책은요, 그 뼈대 위에 근육이랑 살이 어떻게 붙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출제위원들 입장에선 수험생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이만한 주제가 없는 거죠. 오늘 내용만 완벽하게 소화해도 정말 큰 산 하나를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박사님, 질문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 있잖아요. 그것처럼 정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임금보다 일부러 더 높은 수준으로 딱 정해버리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우리 수험생이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.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.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,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가격 하한제 문제입니다. 자, 다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모든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가로축은 고용량, 세로축은 임금, 수요, 즉 기업과 공급, 즉 노동자가 만나는 저 이점에서 균형임금 WE와 균형고용량 X가 결정돼요.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알아서 찾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이죠.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나타나서 최저임금은 WH 이상이어야 한다 하고 선언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. 자,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. 임금이 WH로 확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? 우리 여학생 그래프 어렵다고 했죠? 걱정 말고 제 설명만 잘 따라오세요. 이 높은 임금선 WH가 노동 공급 곡선 S와 만나는 Y점 보이시죠? 와, 월급 많이 주네 하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Y까지 확 늘어나는 거예요. 반대로 이 선이 노동 수요 곡선 D와 만나는 V점을 보세요.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고용을 V까지만 하겠다고 줄여버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결과가 어때요? 한눈에 딱 보이죠? 일하고 싶은 사람 Y는 이렇게나 많은데 실제 일자리 V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. 이 남아도는 노동력, 즉 V와 Y 사이의 이 거리, 이게 바로 초과 공급이고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그 실업이라는 문제입니다. 시장 원리보다 높은 임금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의 핵심 결과. 딱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고용이 줄어든다. 둘째, 실업이 발생한다. 우리 교재에 나오는 1988년 휴스턴 버스 청소부 사례가 바로 이 이론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. 민간보다 무려 70%나 높은 임금을 줬더니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줄을 섰지만 실제 뽑는 인원은 훨씬 적었던 거죠. 기업 입장에서도 더 싸게 고용할 수 있는데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니 비효율이 생기고요. 이제 보니까 그래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. 신기하네요. 그럼 박사님, 반대로 생각해서요. 정부가 임금을 시장보다 일부러 더 낮게 정해버리면요? 그런 경우도 있나요? 물론이죠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는 게 진짜 공부죠. 그게 바로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주제, 시장 균형보다 낮은 임금의 효과입니다. 이건 일종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이번엔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 시장 균형 임금인 WE보다 훨씬 낮은 WL 수준에서 임금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경제학자 한 박사, 이 지점을 또 한번 확대해 볼까요? 낮은 임금 WL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?
와, 인건비가 싸니까 신나죠. 사람 더 뽑자 해서 Y만큼이나 많이 고용하고 싶어 해요. 근데 노동자들은요? 아니, 이 돈 갖고는 일 못하지 하면서 V만큼만 일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. 결론은 뭘까요? 네, 바로 노동력 부족입니다.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.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요. 교재에 나오는 1973년 이전 미군 징병제 사례가 딱 맞는 예시예요. 군인 월급을 시장 임금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주니까 누가 스스로 군대에 가려고 하겠어요.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?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징병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가 숲 전체, 즉 시장 전체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들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, 즉 개별 노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. 경제적 지대라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. 학생님, 유보임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. 경제학장 박사. 아, 유보임금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나의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. 딱 이만큼은 받아야 일하지, 이것보다 적게 줄 거면 그냥 집에서 쉴래 할 때의 그 돈. 그게 바로 유보임금입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? 그럼 경제적 지대는 뭐냐?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에서 나의 이 최소 자존심, 즉 유보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, 일종의 초과 만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경제학장 박사, 이 군대의 노동 공급 곡선을 보면 개념이 더 명확해져요.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우상향하는지,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지 이제 이해되시죠? 바로 사람마다 군대에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존심, 즉 유보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. 어떤 사람은 월 100만 원만 줘도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최소 300은 줘야지 하는 거죠. 자,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집중하세요. 이 빗금친 지대 영역을 보세요. 군대가 L1명의 병력을 모으려고 월급을 W1으로 딱 정했다고 해봐요. 이 W1이라는 월급은 누구 기준에 맞춘 걸까요? 맞습니다. 바로 L1번째, 가장 마지막에 입대하는 가장 까다로운 그 사람의 유보임금에 맞춘 거예요. 그럼 그 전에 입대한 사람들은요? 그 사람들은 사실 W1보다 훨씬 적은 돈에도 입대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똑같이 W1을 받죠? 바로 그 차액, 각자가 생각했던 최소 금액보다 더 받는 그 초과 만족분이 바로 경제적 지대고요. 이 넓은 면적은 그 지대를 전부 합친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제일 먼저 가장 낮은 월급에도 저요 하고 입대하려 했던 사람이 사실상 가장 큰 보너스를 받는 셈이네요. 경제학장 박사, 빙고? 정확해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을 제대로 짚었어요.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주는 만족감, 즉 경제적 지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. 나의 최소 자존심, 유보임금이 낮을수록 지대는 더 커지는 거죠. 자, 오늘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. 이대로 끝내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?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거 끝입니다. 시장보다 높은 임금은 실업을, 시장보다 낮은 임금은 인력난을 낳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각자 다른 크기의 경제적 지대라는 보너스를 안겨주죠. 이 표의 논리만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. 이것만 기억해도 객관식 문제 하나는 그냥 맞히고 들어가는 겁니다. 경제학 짱 박사,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를 한 번 더 말랑하게 만들어줄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. 오늘 우리가 배운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 있잖아요. 이걸로 손흥민 선수나 BTS 같은 월드스타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버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사실 그들의 수입 대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 지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순간 오늘 배운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